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강원 영동 특집 속초시장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노기환입니다. 자,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누가 더 속초시장으로 적합한지 새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분의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의 염하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이병선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하고요. 토론 순서는 모두 발언, 공통 질문, 핵심 공약 발표,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나머지 후보 2명에게 질문을 해 주셔야 하고요. 답변 시간도 최소한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자, 후보자 발언 순서 또 자리 배치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무소속의 염하나 후보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소속 시장 후보 염하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시민분들을 뵐 때마다 하나같이 속초는 변해야 한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속초시 인구는 이미 8만 명이 붕괴되었고 빈 점포 공실률은 13.1%로 도내에서도 상위권인데 이것을 단순한 숫자의 통계로만 보는 것인지 이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강구는 없었습니다. 저는 속초시 첫 여성시장으로서 여성으로 도전하면서 속초시를 시민들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꿈을 찾는 도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저의 강점을 살려 지금부터 저 염하나는 시민들께서 염원하신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시민과 함께 속초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이병선입니다. 저는 속초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속초는 양대 철도 시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8만 속초 시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결실들을 이뤄냈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착공, 영랑호 관광단지 친환경 개발 민자 유치, 적경지역 지정,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국제 크루즈 선사 유치, 정부합동평가 강원도 내 최우수 2년 연속 성공, 고향사랑 기부금 2년 연속 최고, 탄소 중립 3년 연속 우수 도시로 성과를 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공직자들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깨끗한 시정, 중단 없는 발전, 속초 성공시대, 기호 2번 이병선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후보 김철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하여 발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정체기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수많은 현안과 막중한 난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잘 알고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만이 속초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어르신들이 평안한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시민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행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속초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행정력과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초를 사랑하는 진정성을 겸비한 저 김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속초시의 현안을 짚어보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29년에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이
개통 예정이잖아요. 뭐 속초시의 커다란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철도 개통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할 역세권 개발 구상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또 한편으로는 신도심으로 이렇게 쏠리면 공동화 현상이 좀 우려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발전 전략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세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답변을 들을 텐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선정된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역세권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이스 관광, 상업, 주거가 결합된 복합 생활 거점으로 조성해서 속초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을 기반으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동서고속철도는 진정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이미 주식회사 코레일 관광개발과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지난 4월 8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컴팩트시티 전략을 통해서 신구 도심 균형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신도심과 원도심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 상업, 관광 기능을 촘촘히 연결하는 속초형 구분 생활권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은 관광과 문화 중심, 신도심은 일자리와 정주 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깨끗한 시정, 중단 없는 발전, 속초 성공시대, 반드시 기호 2번 이병선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철도의 개통은 속초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철도 개통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역세권 개발만 추진한다면 오히려 도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입니다. 속초는 기존 도심과 역세권이 10분 거리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집중이 되면 기존 도심의 공동화와 신구 도시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속초시가 역세권에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 센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 계획은 현재 다수의 아파트 미분양 상황과 맞물려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만 거창한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속초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장기 종합 도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은 중심이 아니라 연결이어야 합니다. 기존 도심과 상권, 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철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속초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균형 발전 전략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염하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의 역세권 개발 사업 계획대로라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중심의 대규모 음식점, 아울렛, 면세점 등의 시설로 인해 바로 인근 먹거리 단지라든지 로데오 거리 등 구도심 상권들이 오히려 더 침체되고 그 일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속초 시민들은 브랜드 기업의 개발로 시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몇백 개 창출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을 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초반에는 일용직, 기간제 몇 명만 채용이 될 뿐 본사의 수익이 들어가게끔 하는 구조에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속초시 관내 모든 개발 사업까지 속초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지분 참여 구조를 만들어 속초시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휘권을 갖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속초 시민들이 대형 상권에 잠식되지 않게 기존 상권 보호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보장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신구 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저 염하나가 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관광객들이 연간 2,50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막상 또 거기에 사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뭐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되는 문제가 교통체증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지역 그 생활 물가가 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피부로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관광 산업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랄까요? 이것들도 좀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속초는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시민들은 주말과 성수기마다 교통체증과 물가 상승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담은 시민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관광의 이익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SOC를 확충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초호, 영랑호, 청초천, 쌍천 등 수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계절 꽃으로 덮인 수변 정원 도시를 만드는 등 시민 중심 힐링 공간으로 재편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교통 혼잡 문제는 분산형 교통체계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도시 속초에서 시민중심 행복도시 속초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남기고 간 이익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 염하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속초시를 한 해 2,500만 명이 찾아온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본 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1인당 10,000원씩만 써도 속초시에는 2,500억이라는 경제 수입이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2,500억이라는 그 숫자를 체감하기도 전에 시민들은 사실상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문제, 하수 처리 문제, 교통 혼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만 겪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 공약사항 중에 도시개발공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관광재단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속초시의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어떠한 축제나 이벤트 개발에 있어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화천의 산천어 축제처럼 실질적인 관광객들이 오셔서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발생된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교통 혼잡에 관련된 시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정주 인구 시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필요했던 의료, 문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응급의료센터라든지 그 밖에 필수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자본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염하나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시민 정주 여건 개선책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에서 장상을 거쳐가는 7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준비했습니다. 역세권 복합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문화 우수도시로 선정된 만큼 그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안방관정개발, 척산도수관로 신설 등을 통해서 시민 안심 급수 체계를 정착시키고 최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7만 톤 규모의 하수 처리장
지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악취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심 주차난을 강력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적경 지역 사업비를 활용해서 먹거리 단지 일대 200면 규모의 대형 주차 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이미 해당 부지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관광도시의 성과, 이제는 시민께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깨끗한 시정, 중단 없는 발전, 속초 성공시대, 기호 2번 이병선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각 후보가 갖고 계신 속초시의 미래 청사진 핵심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핵심 공약 발표가 끝나면 이어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자, 상대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장단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현실성은 있는 건지 주의 깊게 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공약 발표는 무소속의 염하나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염하나가 약속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철도 역세권의 경제적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속초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철도공단과 LH는 수익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을 합니다. 속초 시민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기존 상권이 붕괴될지 않을지 고민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속초시는 철도공단과 LH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로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춘천시, 강릉시처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개발과 역세권에 대한 공동개발에 참여해서 그 모든 이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에 해양단과대학을 설립을 하겠습니다. 속초는 옛 동우대가 있기 전후의 차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속초에 종합관광대학을 설치를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절차의 복잡성도 있으므로 경쟁성이 있는 해양관광, 수산식품, 해양치유, 응급구조, 해양드론과 같은 실용적인 전공 중심의 해양단과대학을 설립해 속초를 교육과 산업, 관광 일자리를 성장시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침체된 속초의 도심, 로데오 거리를 사람이 모이는 명품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로데오 거리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상권이 무너진 것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산시장 관광객들이 로데오 거리와 청초변으로 그리고 청호동 일대까지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상인연합회와 도심 야경을 갖춘 문화와 쇼핑을 즐기는 낭만의 거리로 만들고 해안 일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저 염하나가 시민들과 함께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이병선은 약속을 지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때보다 지역 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우선적인 그런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 1인당 민생 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취임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정으로 확보된 연간 200억 원의 재정 혜택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를 365일 무휴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이자 문제를 논할 수 있고 대출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50대, 60대 세대를 위한 신중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는 신중년 세대는 경험과 역량을 모두 겸비한 우리 지역의 핵심 인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르신이나 청년에 비해서는 낀 세대로서의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창업, 사회 참여를 속초시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정책의 핵심이 평화경제특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속초, 원산, 금강, 설악권을 갖다가 함께 연계하는 바다 평화길을 100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관광 대표 도시로 속초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시정, 중단 없는 발전, 속초 성공시대, 기호 2번 이병선이 함께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 핵심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입니다. 핵심 공약 2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균형 발전 차원의 중부권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재 속초는 기존 도심인 중부권과 북부권 도심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속초중학교가 2028년 조양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속초중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 후에 이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중부권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현재의 속초중학교 부지 중 운동장 부지는 지하 주차장화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지상에는 엑스포 잔디 광장과 같은 잔디를 입힌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교실과 강당, 회의실 등은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시민 동아리 분들이 문화예술 연습이나 공연 공간으로 사용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후조리원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절 관내 기존 운영하던 민간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음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많은 임산부들께서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다니고 또 예비 임산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속초의료원과 제일 가까운 곳인 현재의 위치에 시 자체 산후조리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 출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예비 출산모들의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출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전액 11호 부담함으로써 부담 없이 무료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후보의 핵심 공약을 모두 들었는데요. 자, 이제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6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규칙은 본인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나머지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시면 사회자인 제가 좀 개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도권을 가질 분은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입니다. 네, 6분의 시간이고요.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염원하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참 시정활동 잘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해양특화 단과대학 설립 쉽지는 좀 않다고 봅니다. 필요는 하죠. 예, 그래서 아까도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해양특화 단과대학 설립 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좀 유치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한 30초 내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선 후보님께서 그 하수 처리 사업소의 이제 현대화, 지하 이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해양대학 단과대학을 유치하고 또 설립할 공간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부지인 옛 동우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현대화 지하를 시켰을 때 그 위에 도시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도 유입을 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효과에 유발시킬 수 있는 네. 그 위치가 해양 단과대학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철수 후보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4년 전에 좀 여쭙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때 여쭙지 못했던 그때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꼭 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여쭙고 나서 공약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단체장의 덕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둬야 된다.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잠깐만요. 공감하십니까? 아니 제 잠깐만요. 주도권입니다. 아니, 예. 알겠는데요.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그 주도하시면서 이 내용은 공약에 대한 사항만 물어보시는 거죠? 맞습니까? 공약과 관련된 또 예, 다른 그렇죠. 얘기도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시간입니다. 두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서만 질의한 질문하는 거기에 거 같죠?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 연관된 질문도 야, 할 수 이것과 있는. 연관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잠깐만 시간 자꾸 갑니다. 이거 단체장의 덕목이 녹화니까. 아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공감하십니까? 잠깐만 납니까?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김철수 녹화니까. 후보님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주도권이잖아요. 예, 말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듣고 얘기를 할게요.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간 자꾸 갑니다. 이 시간 뺄 수가 있어요. 녹화니까. 일단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단체장의 덕목, 예.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 안전을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에 둬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1919년 4월 4일 네. 19시 17분 속초에 산불이 났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5일 12시 대통령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낙연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셨고 8시에 9시에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 당시 김 후보님 어디 계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019년 그 당시 산불 났을 때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갈 때는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주도에 갈 20초만 때는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 가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20초가 안 됐잖아. 제가 갔을 때는 집사람과의 결혼 35주년 35주년 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기념을 우리 딸하고 사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산불이 나라고 빌고 간 건 아니고 아니 제가 제주도에 간 상태에서 불이 나서 바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비행기표가 없어서 다음 날 첫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비행기 표가 없었고 네. 예. 오래된 약속이었다. 네. 가족 약속보다 예. 4월이면 그 관계 기간 그 회의도 해야 되고 도에서도 특별 산불 대책 기간으로 지정된 기간입니다. 인제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몇 시 비행기 타고 가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력은 좋지 않습니다.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제주도 간 비행기가. 뭐 기록을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산불이 나라고 빌은 것도 아니고 모르쇠로 아니 공약 어떻게- 검증 주도권 토론이니까 잠깐만요. 공약과 그러니까 관련된 또 관련이 질문을 없잖아요. 해주시면 더 이거는- 좋지 이거는 않을까.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을 예. 네, 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또 하고요. 그-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산후조리원 말씀하셨습니다. 예, 모든 산후조리원 속초 시비도 감면해 준다고 예. 했습니다. 그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혹시 출산하는 산모에 대해서는 그러면 속초시는 저걸 안 하는가요? 어떡하죠? 아니죠. 속초에 1년간 수용할 수 있는 뭐 1주나 2주 이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시에서는 지난해 벌써 산후조리원을 최신식으로 지금 지어서 네. 개원을 했습니다. 네. 남의 지금 그 업적이나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김철수 후보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제가 부지를 만들었다 그랬지, 부지를 확정을 했다 그랬지, 개원을 제가 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작년에 개원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 후보가 한 게 맞아요. 다음 기회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 주도권 가졌습니다. 예,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토론하겠습니다. 이병돈 후보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당선이 되면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재선하시고 또 앞으로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이 첫 공약이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이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선이 못 되면 못 주는 것 아니냐. 얼핏 보면 뭐 표를 이것도 돈으로 이렇게 매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책으로 이런 어떤 그 토론에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16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160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취임 즉시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3월 말 현재 157억 9,640만 원이 필요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재원은 적경 지역에 지난 3월에 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1년에 200억 이상의 예산과 그다음에 국비 사업에 있어서 여태까지의 매칭 비율이 5대 5가 최고였는데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편성 유보액만 가져도 157억 9,640만 원. 속초시가 이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됐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때 이미 20만 원씩을 지원해서 예. 22년도에 우리 시민들의 민생을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160억을 이미 확보해 놓으셨다 그랬는데요. 제가 좀 그 시에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당초 예산을 하고 일회 추경 예산까지 한 상태에서 속초시가 국비, 도비에 당연히 매칭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매칭을 해야 되는 예산 중에서 115억을 아직 매칭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예산 중에 경로장애인과의 기초연금 13억, 그다음에 교육가족 지원과의 육아기본수당 9억 6천 이런 예산들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당연히 국도비 매칭해야 될 예산들을 해야 되지 못한 예산이 115억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을 놔두고 지금 1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닌가. 예산이 이런 걸 다 미편성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돈이 남는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115억에 대한 미대응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네. 포퓰리즘으로 표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이 정책을 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도 포퓰리즘입니까? 그 우리 대통령 포퓰리즘을 그렇게 강하게 그 비판하던 곳이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저는 역지사지로 중앙 정부가 아니라 네네. 6.3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의 발전, 예. 미래 전략. 아니, 제가 물어본 말에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죠, 뭐. 예. 전체 가용 재원이 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150억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편성 유보액에서 자율 편성 재원이 140억 원이 남아 있어요. 다 확인하고 저희가 준비해서 한 거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여기 이건 시에서 받은 예산, 이것도 시에서 있어요. 받은 예산인데요. 아니 110, 전직 시장이 잘 알겠어요. 전직 시장이 잘 알겠어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박사? 자, 이건 시에서 박사입니까? 받은 건데요. 115억이 미대형입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그렇게 마세요. 하실래요? 네. 자, 주도권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좀 질문을 네. 해주셔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여만왕 후보님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이병선 후보님께서 해양단과대학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로데오 거리 그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후보님 계획대로 로데오 거리가 말씀을 하신 대로 한다면 살아날 것인가? 지금 침체된 상권에 대한 문화공간, 청년시설들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로 과연 그 공실들이 채워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혹시 우리 후보자님 네. 로데오 거리의 빈 공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 40%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세어봤는데 네. 48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공통 질문에서 도시 공동화 현상에 네. 있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안타깝게도 자영업자가 주가 이루는 속초시의 그 자영업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중장기 계획 한번 세워본 적 없고요. 네. 그리고 그 도시 공동화에 관련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현 실태 조사라든지 문제점 진단 그리고 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속초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낮에만 경제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에 있어서 순환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이 알았습니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철도 시대가 개통이 되면 지역 상권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 부분도 건물주하고 또 행정하고 그 영업을 하려고 하는 상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머리를 맞대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무소속 염하나 후보께 6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선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병선 후보자님께서 이제 방금 답변 중에 사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시장은 민생 중심으로 민생 경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속초시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우리 속초시가 지금까지 이 민생 안정, 민생 경제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단순히 로데오 거리만 봐도 거의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로데오 거리는 사실상 로데오 거리가 중앙시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호해변과 그리고 청호동 일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허브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허브 지점이 48개의 빈 공실이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침체되고 있을 때 이병선 시장님이 재임 시절에 어떠한 로데오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로데오 거리하고 인접해 있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전통 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정말 많은 예산과 정책 지원을 받아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관광수산시장으로 발돋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로데오 거리의 침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게 온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기존에는 로데오 거리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분산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골목형 상권 활성화 예, 대책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정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이병선 통해서 후보님 해나가도록 말씀하셨던 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의원 시절에 어떻게 네. 보면 속초시 1호점의 골목형 상점가를 만드는데 네. 시민과 상인분들과 그렇죠. 또 네. 협력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사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전통시장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로데오와 이분화가 아닌 하나의 상권으로서 뭔가 지원되기를 바라고 그 관련된 정책이 기반되길 바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일단 그렇게 돼 제 있으니까 주도권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보완해서 해나가면 부분을 되겠죠. 네. 조금은 이제는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을 해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공감하시죠? 말씀입니다. 네. 예. 김철수 후보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속초중학교 그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속초중학교 토지 매입비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예, 제가 최근에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부지가 11,000평이 되고요. 평당 28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358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 공사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예, 아십니까? 저희가 주차장 및 잔디 조성하는 비용이 약 290억, 그다음에 교실 및 주변 리모델링 비용이 약 22억, 그 전체를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비용이 14억 해서 326억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총괄해서 약 67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사실상 이 700억 가까이의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0억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예, 제가 그 속초중학교 부지 매입은 2018년 제가 시장 재임 때 민병희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속초중학교가 이전하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속초시에 5년 연부로 매각을 하겠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년 연부로서 나눠서 하면 되고요. 나머지 그 부지 조성 부분들은 학교와 그 건물이나 이런 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학교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2028년부터 사업을 착공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네, 있으니까. 후보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본 후보자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그 공약사항의 도시개발공사 부분을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하고 또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위한 어떤 임대주택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의 창업지원센터, 뭔가 주거와 경제 활성화가 소비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된다면 네. 수익도 창출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되고 물론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 만드는 거 그런 부분도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속초 중학교 부지를 조금 더 알뜰하게 할 수 있고 공사는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수익을 또 우리 시민들께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 수입 창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혜택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합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또 여기 계신 후보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분이 주도권을 토론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사실 역대 시장을 재임하셨던 분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질문도 하셨을 때부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이거 간지러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게 포커스가 될 줄 알았는데 산불 그 부분 옛날 이야기고 또 그거는 이미 과거일 뿐이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후보자님들 시민을 좀 많이 생각해 자, 무소속 주십시오. 염하나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했고요. 자, 치열했던 토론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새 후보께서 시민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는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속초시정은 지난 4년 동안 시정은 등한시하고 전임자의 흔적 지우개에만 혈안이 되어 미래로 나아갈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아마추어 행정으로 멈춰버린 속초의 엔진을 다시 돌아온 베테랑 저 김철수가 풀 가동시키겠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만이 속초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인 속초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김철수는 남은 인생 오직 고향 속초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진정성 하나뿐입니다. 제가 속초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속초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도구로 저를 활용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만 보고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염하나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속초 최초 여성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속초 시민 여러분이 낸 세금을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집행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자신들 공약들을 집행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또 속초 시민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 배만 불리고 공치사나 논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속초 시민들께서 속초시에서 살만하다, 행복하다,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온 열정을 쏟아붓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 염하나는 속초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시켜드리고 속초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그 변화의 시작에 속초 시민들께서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염하나는 오직 속초 시민만을 위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에게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4일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을 결재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1호 공약 시민 1인당 민생안정지원금 20만 원 취임 즉시 지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공약에 대한 선거법 검토는 이미 마쳤습니다. 속초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서 오롯이 속초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경제 회생의 작은 불씨를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위법과 편법, 변절과 기만, 시민 갈라치기,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난무하는 불안한 후보로는 속초의 미래를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시정, 중단 없는 발전, 속초 성공시대 저 이병선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십시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속초시장은 이병선으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 후보님들 열띤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속초시의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속초시의 현안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가장 또 명쾌한 해답을 주셨을까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겠죠. 자, 6월 3일 선거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강원영동 특집 속초시장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